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계신데 연금저축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연금저축 보험이 만기돼 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게 된 사람도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하대요. 보험이 만기됐는데 이 돈을 바로 연금 개시해야 되냐? 내가 직접 한번 운용을 해봐야 되냐?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답변 삼아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이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미리 결론 내리면 이제 본인의 현재 건강,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특정 연령까지, 본인이 살 수 있는 연령까지 자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본인만의 이제 운용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먼저 예전에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아래 방송들 한번 시청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 자, 은퇴 이후에는 또 원금이 깎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뭐 배당주, 원금에서 배당 받으면서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또 요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아래 제 유튜브 그 영상 채널 요 검색 있죠, 검색에서 은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영상이 뜨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투자 비중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운영해 보시고 좀 오랜 기간 여러분의 성향을 스스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 이런 투자 비중이 있는데 4에서 1로 갈수록 수익률도 높아지고 변동성도 높아지고, 1에서 4로 내려올수록 위의 상한가는 이제 반대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변동성, 표준 편차가 높아진다고 해서 꼭 리스크가 증대한다든가 불안한 투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투자자 본인의 복잡한 심리적 상태, 그리고 처지, 성향, 이런 것 따라 다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50대 50으로 이 자산 배분을 추천했고, 존 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빼기 현재 나이, 그래서 현재 나이가 여러분이 50세라면 주식 채권 50대 50의 비중, 이런 자산 배분을 추천했는데, 근데 또 켄 피셔는 또 약간 저런 의견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이 많다고 주식 줄이고 안전자산을 높여야 하는가. 켄 피셔는 물론 뭐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고, 켄 피셔는 이제 이런데 반대하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의 나이, 뭐 건강 상태, 가족력,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뭐 100세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뭐 60세에 죽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그래서 본인이 기대하는 기대 수명, 그리고 사망 시까지 내가 운용하는 자산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 그리고 나만 죽었는데 배우자가 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자산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본인의 어떤 투자 심리 상태, 본인만의 그런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 자, 그래서 그 시점을 알 수 없는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사망 시기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60세인데 90세 되면 확실하게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면 90세까지만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두면 되겠죠. 하지만 사망에 대한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제 포스팅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메나임 야리가 1965년에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점을 알 수 없는 이 사망 리스크 때문에 모든 금융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이, 종신 연금화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투자자산 운용 대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운용하다가 쓸 만큼 이제 쓰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뭐 쏘쏘죠, 쏘쏘, 구우시죠, 굿. 상속인들한테는 구우시고 나한테도 그냥 쏘쏘입니다, 그죠? 죽고 나서 돈이 남는 건 내 할 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내가 죽고 나면 뇌의 전기 신호가 단절되고 나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알 길도 없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었는데 돈이 남았다, 뭐 이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죠? 쏘쏘입니다. 그런데 이제 90세 무렵에 사망할 줄 알고 90세까지만 쓸 돈을 마련했는데 90세가 되고 이제 돈 다 써버렸는데 100세까지 더 살게 됐어요. 그러면 아주 빼듭니다. 빼드, 그죠? 불행히도 이제 2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일본 노인들의 자살 사유가 2번 사례가 많대요. 2번 사례가. 대개 이제 이런 일본 노인들은 은행이나 국가를 못 믿고 그 현금을 집에 금고 사가지고 보관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은퇴 후에 그런 예금, 현금, 연금이 소진되고 나면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죠? 참 불행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 기준 한국인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5세, 여자가 이제 86.5세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아래 이제 연구에서 자 2010년 기준 이 만 65세가 되는 그 1945년생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 65세가 됐을 때 사망 확률이 어떻게 될까? 만 80세, 만 90세, 100세가 됐을 때 사망 확률이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추정 사망 확률을 발표했는데, 자 65세가 되면, 자 1945년생입니다. 65세가 되면 사망률이 1.4%예요. 그리고 80세가 되면 약 5.9%입니다. 90세가 되면 이제 18% 정도가 되고, 100세가 되면 51%가 되죠. 사망 확률입니다. 그리고 100세 초과부터는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5세가 돼도 1945년생인데도 이 전쟁 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죠? 그런데도 65세가 되어도 사망 확률이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1970년대생, 80년대생이 되면 이 사망 확률이 해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망 확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계속 이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뭐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사망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현재 건강, 가족력, 특정 연령까지 본인이 살 수 있는 연령까지를 내 자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 본인만의 운용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 위 자료는 요 논문에서 받았다. 위의 사정을 고려해 자 이제 현재 65세인 본인의 기대 수명이 90세라면 앞으로 25년을 더 자산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25년은 자산운용 기간에 있어서 긴 시간이거든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는 되게 강 사장이 여러 차례 이제 찾아올 테니까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이런 자산 배분 방식은 오히려 자산을 빠르게 잠식시킬 수 있겠죠. 이 캔피시가 경고하는 바예요. 그죠? 그래서 캔피시는 채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 되게 자산 배분이든 패시브, 인덱스 100%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캔피셔가 경고한 대로 주변의 잘 나가는 자산, 그리고 이웃집 철수의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포모, 그냥 남들이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이런 포모 때문에 자주 자산군 스위칭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손실 내지는 거의 뭐 수익률도 대부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로 저 위에서 봤죠. 자, 1에서 4로 변동성이 낮아지는, 이렇게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변동성도 낮아져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자, 현실은 이런 강세장의 오랜 지속 때문에 잘 나가는 이웃 자산군, 나는 이 주체 6040으로 자산 배분을 했는데 주식이 계속해서 잘 나가더라. 그럼 또 주식으로 갈아타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이웃집 철수의 성공, 철수는 개별 주식으로 또 큰 성공했는데 나는 주식 인덱스 100%만 하면 연 7에서 10% 수익률로 언제 철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조바심 때문에 또 개별 주식 하다가 몰락하고, 그래서 자주 자산 스위칭을 하다 보면 결국 편한 투자를 하는데도 마음도 불안하고, 자, 인간은 이웃집 철수와 비교 때문에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잘 나가는 이웃 자산군들을 보고 자산 스위칭 하다가는 손실내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61세인 김아무개가 현재까지 모은 이 금융자산 3억을 주식 100% 인덱스 투자하는 경우하고 주식 채권 60, 40으로 자산 배분해서 매년 이제 전체 자산에서 4%를 뽑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비로 인출하는 경우에 90세까지 30년을 운용하면 이 결과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자, 이 자산 3억입니다. 30만 달러. 그리고 4% 매년 이렇게 4%씩 뽑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운용합니다. 백데이터는 1972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100%로 먼저 운용을 해볼까요? 자, 주식 100%로 이렇게 운용을 해보면, 자, 아주 나쁘면 이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년 운용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6.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매년 4% 뽑아 쓴다 그랬죠. 90세 무렵에 58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대개 중위 50분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10.97%가 되고 매년 이렇게 4% 뽑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해도 90세 무렵에는 200만 달러가 남아 있네요. 자, 주식 100%로 운용했을 경우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30년 동안에는 주식 100%면 언제든지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90세 무렵에는 200만 달러가 남아있다. 그러면 연평균 매년 얼마 정도 뽑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년 차에는 중위 50분위만 볼게요. 중위 50분위 같은 경우에 1년 차에 자 3억으로 1,300만 원 뽑아 쓸 수 있네요. 자, 7년 차 무렵에는 2만 달러, 2천만 원 정도 뽑아 쓸 수 있고 75세가 되는 10년 차 무렵에는 2만 3천 달러 뽑아 쓸 수 있네요. 61세니까 70세 무렵이네요. 그죠? 자, 10년 차 무렵에는 2만 3천 달러 뽑아 쓸 수 있고 20년 차 무렵에는 자, 20년 차 무렵에는 4천만 원, 4,400만 원 정도 뽑아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주식 100%가 아니라 주식 채권 60대 40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요? 중기채입니다. 중기채. 이렇게 운용을 해보면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을 하니까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쁘면 그래도 주식 100%보다는 수익률이 좋네요. 그죠? 연 4% 뽑았어도 68만 달러가 남아있네요. 그죠? 중위 50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100%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90세 무렵에는 140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14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은퇴한 부모님들 앞으로 이렇게 연금저축에서 자산운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이런 성향 그리고 본인의 그 나름의 이런 건강 상태, 기대 수명을 고려해 가지고 본인만의 운용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